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 9편으로서 저와 함께할 내용은 2019년도에 기승을 부리는 사례입니다. 사기 조직에서 주문 또는 결제 완료 문자를 송부해서 피해자에게 당황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유도한 사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사기꾼들은 사기 대상을 당하게 하여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그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2019년도에 사기 기승을 부린 사례는 어떤 내용이지요? 2019년도 기승을 부린 사례는 사기 조직에서 주문 또는 결제 완료 문자를 송부하여 피해자가 당황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유도한 사기와 원격 조정 앱을 핸드폰에 설치 유도해서 사기한 사례입니다. 물론 안내된 전화번호는 대부분이 대포폰이거나 한시적 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전화번호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송금책이나 전달책 등의 의도적인 공범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에는 사기당할 위험이 더욱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한 것처럼 당황하게 하여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문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2019년 3월 29일 순금 9.7g을 주문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02-6081-099955번으로 보내온 것이죠. 이번에는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받아 승인된 것처럼 당황하게 하여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문자의 사진입니다. 2019년 5월 21일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5월 20일 신청한 주문을 오렌지페이로 46만 4천 원이 승인 완료되었으니 070-7678-704로 문의 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받아 결제가 완료되어 주문한 상품이 배송될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유도하게 한 문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주문번호 2018-11-15 결제 승인번호 8998 금일 48만 4,200원이 승인 완료되었으니 02-585-9724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유도 사기 문자입니다. 섬이 전부 지원금을 저금리 이자로 대환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3일 KBS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존 대출의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바꿔준다고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해서 사기를 친 사례이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고금리 이자를 사기꾼들이 다 갚아주고 생활자금까지 대출해준다고 사기를 칩니다. 홈뱅킹 시스템 대출받는 사람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은행까지 직접 오는 불편 없이 대출받는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앱을 깔면 피싱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공격을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민정부지원금 관련 수수료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요. 수수료를 보내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이번에는 가짜 수수료 완납 증명서를 만들고 그것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냅니다. 사기꾼들은 대출금 입금을 미루면서 짧은 시간에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서 낮은 신용도 상승을 위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더 주의할 사항은 피해자 휴대폰에 사기꾼이 깔아달라 요구한 앱이 깔리자마자 피해자의 핸드폰은 사기꾼의 장난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모든 문자를 보고 있고 통화 내역도 전체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번호 1332, 경찰 신고번호 121, 검색청 신고번호도 사기꾼 조직에서 가로채기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기관 전화번호는 물론 피해자가 거는 모든 전화가 가로채기 당한 상황이 됩니다. 사기꾼 조직 여러 명이 교대로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역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피해자 편에 서서 응대하기 때문에 사기꾼을 더욱 믿게 하고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피해 신고를 받는 수사기관의 홈페이지가 사기꾼 조직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국민은행 사기층 직원 전화를 받고 마음이 솔깃해집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3%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와 최소한의 기존 대출금의 전환상환금 2,400만 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자 갚기에 힘들었던 A씨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2,400만 원을 송금했고 저금리로 대환하였다는 소식이 없어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확인한 후에야 대포폰임을 확인하였고 그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착신 전화 기능을 악용하는 피싱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병원의 유선 전화를 해킹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로 돌려놓고 경찰 병원 응급실을 사칭해서 치료비를 급하게 보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의심하니 국내에 있는 010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기를 설치한 오피스텔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줄은 우리도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현장을 검거한 경찰관의 말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오히려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면서 사기를 친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한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불법 중개업체 꼭 잡아내서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국가와 사회 발전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우리도 말합니다. 인터넷 업무 관련해서는 젊은 애들이 잘 하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사기꾼 조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넷 업무는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꼭 시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약간의 의심이라도 하면 당당하게 경찰서, 검찰청, 금감원의 공식적인 주소와 전화번호, 직원의 이름까지 알려주며 찾아오셔서 소면 신고하라고 대담성을 보입니다. 앱이 휴대폰에 깔리는 순간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가 가로채기가 되어서 피해 접수 신고 기관으로 전화해도 사기꾼 조직으로 연결되어 사기꾼이 대역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신고 기관에서 전화 받는 것으로 더욱 속게 되는 상황만 반복되니 안타깝습니다. 앱이 깔리지 않은 다른 전화로 사기꾼이 설명한 기관에 전화하여 그런 사람 없다고 확인하고 사기라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기꾼에게 한번 홀리게 되면 사기꾼을 더욱더 믿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많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전화로 피해 신고 기관에 전화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기관에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의심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전화를 하지요. 다른 전화로 그 기관에 물어보니까 선생님 이름이 그 기관에 없다고 하던데요. 사기꾼은 더욱 대담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가 파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우리 기관은 서울시 땡땡로에 있고 전화번호가 땡땡번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직원을 내려보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사기 행각에 빠져버린 피해자는 더욱더 휘말리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지만 사기꾼에게 흘린다는 말이 진짜인가 보네요. 예, 사기꾼에게 더 의심을 보내면 일방적으로 통화를 단절한 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빈 번호로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이상하면 의심하고 의심나면 전화를 끊고 전화로 확인한 기관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거나 보이스피싱 같다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맞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날로 교활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함께 알아보고 서울중앙지검 L검사를 사칭한 전문가 이상의 사기 접근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